반갑습니다, 여러분. 경기도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총연합회를 맡고 있는 한동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이틀 동안 이 4.20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장애인의 권리 찾기 그리고 당연한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요구를 담은 내용의 기자회견과 또 오늘 이 4.20 장애인 대회까지 이틀에 걸쳐서 지금 참석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참석하면서 늘 느끼는 게 있습니다. 아까 우리 사회를 맡고 계시는 김동현 선생님께서 그 말씀하셨죠. 지난번에는 굉장히 비가 많이 와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날씨가 따뜻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근데 저는 차를 타고 오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날씨도 따뜻하고 이렇게 꽃도 만발한 이런 시기에 여러분들 여기 모여가지고 왜 우리가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우리의 권리를 얘기해야만 하는지 회의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제가 얼마 전에 한 장애인분을 방문을 했습니다. 루게릭병을 앓고 계시는 분이신데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들여다봐도 이분은 분명히 1급 중증 장애인임이 분명합니다. 근데 공단에서, 국민연구관리공단에서 이 분에 대한 장애 판정이 2급 이상은 내어줄 수 없다라는 이유 때문에 지금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고 계시지 못합니다. 이분에 대한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게 하기 위해서 저희 기관에서 별도로 지금 추가 지원을 자체 부담으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 상황을 들여다보면서 한탄스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1급이니 2급이니 장애 급수나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활동보조 서비스라고 하면 이분에게는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권리인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제공하는 활동보조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가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장애인들이 지금 현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데 대한 여러가지 제약 조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경기도의 대표로 있다 보니 경기도의 현황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 경기도에서 중증장애인 당사자들을 위해서 활동보조 서비스 추가 지원을 50% 하겠다고 장담을 하고 나섰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50%면 독거장애인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180시간이면 거의 90시간에 달하는 시간인데, 야, 이 시간을 경기도에서 부담을 한단다. 웬일이지? 네, 아니나 다를까 장애인들을 우롱했습니다. 50%라는 수치를 가지고 결국은 장애인들을 우롱하는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활동보조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직장이나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추가 지원 10시간, 그 10시간의 50%를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웃기는 사실입니까? 물론 장애인 당사자에게는 1시간도 아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10시간도 아니고 100시간도 아니고 딸랑 5시간이랍니다. 더 웃긴 걸 말씀드릴까요? 그 5시간을 지원받으면서 본인 부담금을 800원, 1600원을 내랍니다. 이 얼마 되지도 않는 활동보조 서비스 시간을 가지고 숫자 노름을 하는 이 지자체 그리고 중앙정부의 이 안이한 자세, 참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의심스러운 부분이 또 하나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아까 우리 안진환 상임대표님이 260억이면 장애인 당사자들을 위한 자립생활센터 또 그들을 위한 여러가지 서비스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고작 260억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저희 광주를 비롯해서, 경기도 광주입니다. 광주광역시가 아닙니다. 경기도 광주를 비롯해서 중앙정부가 아닌 지자체로 내려갈수록 장애인 당사자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만들겠다 호언장담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우선순위가 뭔지 아십니까? 복지관 설립과 시설 지원에 더 적극 매진하겠다는 겁니다. 결국은 시설에 들어가거나 복지관을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들은 아예 사회 서비스 자체를 기대를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활동보조 서비스 추가 지원 5시간 꼴랑 해주면서 경기도에서 그나마 조금씩 확대 되어가고 있던 자립생활센터 지원이 바로 2012년부로 뚝 끊겼습니다. 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꼭 매년 몇 번씩 이렇게 길거리에 나와서 투쟁 발언을 하고 우리의 권리를 달라, 기본적인 권리를 달라 얘기할 때마다 왜 우리는 늘 그때뿐 좀 더 정책적으로 발전된 일들이 만들어지지는 않고 있는 것일까요? 그거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기 모여 계신 우리 장애인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어린아이가 생떼를 부리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요구하는 것이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생떼를 쓰는 것입니까, 여러분? 좀 더 소리를 크게 외쳐주십시오, 여러분. 아닙니까? 이 자리가 그냥 찻잔 속의 태풍처럼 조용히 한번 휙 지어졌다가 스그러지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를 시발점으로 해서 저 쥐를 닦고 있는 중앙정부 관리들, 그리고 이번에 19대 국회를 개원하는 저 국회의원들에게 우리의 당연한 권리를 요구해야 되고 찾아야 되는 그런 밑바탕이 되고 도약의 시점으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제 간절한 바람은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더 이상 궂은 날씨에, 추운 날씨에, 더운 날씨에 길거리에 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생태를 부리고 요구를 하는,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한 권리로, 당연한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앞으로 우리가 그런 권리를 찾아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열찬 투쟁의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저는 이 간절한 바람을 제 가슴속에 담으면서 투쟁 발언으로 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번 후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관련 법과 제도 개선 과정에 있어 장애인 당사자 실질적 참여와 권리를 보장하라! 시설 지원 정책을 버리고 자립생활 지원 정책으로 조속히 전환하라! 더불어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실현을 위한 실질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